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강의하는 손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난 시간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대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 대원칙은 일단 이제 상대를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하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세 가지였는데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이 책의 2부, 3부, 4부에서는 세부적인 원칙들로 이제 좀 들어가요. 그래서 2부에서는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2부는 관계를 잘 맺는 법 6가지예요. 그래서 6가지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 하면 제가 여기 앞에 좀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한테 평소에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세 번째는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다섯 번째는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주라.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라. 당신은 중요하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켜줘라. 이렇게 6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한테 평소에 관심을 좀 보이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는 이 책의 102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많은 사례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도 강아지 사례를 들어요.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은 애완견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되게 좋죠. 강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한테 와서 꼬리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아니면 뭐 평소에든 계속 꼬리치고, 강아지는 우리에게 평소에도 계속 관심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강아지한테 관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평소에 관심을 보여라. 뭐 이런 건 그런 게 있겠죠. 뭐 우리가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그러면 평소에 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가 댓글을 평소에 좀 달아준다든가, 블로그 같은 걸 하면 블로그 이웃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분한테 평소에 댓글을 좀 달아준다든가, 이런 게 다 평소에 관심을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시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럼 백악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퇴임 후에도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계속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평소에 자기들의 뭐 청소하시고 음식하시고 이런 분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데, 다른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당연히 관심을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퇴임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로 뭐 하다못해 이분이 이제 퇴임한 다음에 우연히 백악관을 갈 일이 있었대요. 이제 가서는 거기 일하는 뭐 요리사들, 빵 만드시는 분들, 이런 사람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요즘 당신의 옥수수빵 누가 많이 좋아해요? 요즘도 옥수수빵 맛있게 만들어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봐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빵 만드시는 분은 제 옥수수빵은 대통령님 말고는 아무도 요즘은 별로 관심을 안 갖네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사람이구만. 뭐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가능한 거는 평소에 정말 자기가 대통령일 때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소를 지어라,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가식적인 미소 말고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지어라라고 나오는데요. 미소에 대해서는 이 책 1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미소의 의미는 이런 거래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대요. 미소를 지으면.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하래요. 전화를 할 때도 미소를 지은 채로 통화를 하게 되면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이 전화선 넘어서까지 통하게 된대요. 그렇게 이제 미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중국 속담을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속담에는 이렇게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사를 시작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법칙 두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래요. 사람이 이제 인지적 한계에 의해서 우리 외부에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수많은 외부 자극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거를 먼저 지각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장 잘 지각하게 된대요. 우리 왜 지나가다가도 내 이름하고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이름에 아주 민감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불러주게 되면 그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세 번째 법칙은 이름을 잘 불러주라 이런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 사례로 철강왕 카네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철강왕 카네기는 철강왕이지만 자기는 철강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묘비에도 나는 철강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지만 철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그 실사례로 이 사람이 회장일 거 아니에요.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역들 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까지의 이름을 다 외우고 다정하게 불러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또 그 하나 사례 더 볼까요? 하다못해 카네기는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줬냐면 이런 적이 있대요. 자기가 여기 13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있대요. 그 철도는 철이 많이 들어가자 레일을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철강을 대량 납품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자기의 철강 공장 이름을 그 철도회사 사장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대요. 그 철도회사 사장 이름이 에드가 톰슨인데 카네기가 자기가 새로 지은 그 철강회사 이름을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그래 놓고 거기 가서 우리한테 수주 주세요. 수주를 땄겠죠. 이 정도로 카네기는 이름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청하라. 뭐 너무나 흔한 얘기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경청하라는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은 대화할 때 자기가 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남 얘기를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나도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당연히 상대도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호성의 원칙이에요. 상호성.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 신세 졌으면 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 먼저 호의를 베풀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나한테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 첫 번째 원칙인데 경청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경청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심리적 빚을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주네? 나도 저 사람 말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심리적 빚을 지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청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 이런 걸 넘어서 하나의 설득을 위한 법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네 번째 관계를 잘 맺기의 원칙 경청하라가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상대의 관심사를 물어주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청하라와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뭐 토론회나 아니면 사람들 대화 사례 보면 남의 말 듣기보다는 저 사람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빨리 내 말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 말 끝나는 순간 내 말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람은 다 자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그럼 맘 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상대가 최근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여행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먹었냐? 거기 그 여행지는 어떻더냐? 그 박물관 가보니까 어땠어? 이렇게 자꾸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줘서 아예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말하라고.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주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고 싶지만 조금 꾹 참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멍석을 좀 깔아주자. 그래서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주라. 이게 5번째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이제 6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가 중요한 느낌을 갖게 하라 이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다못해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창구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일상적인 업무로 다들 지쳐 있잖아요. 이럴 때 진심으로 정말 당신 때문에 제가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들 하찮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그 하찮은 일로 인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호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라. 이거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짧게 했지만 이 책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2번째 챕터 인간관계 맺기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3부, 4부도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